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시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즉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판별할 때 사용되는 그 키트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젠이라는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수혜주인데 그 시젠이라는 기업이 어떤 부문에서 실제 실적 장세를 이루어내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적 장세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또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 시젠 주가도 하락을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국내외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게 이 기업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국내 실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은 4월 8일에는 600명대, 그리고 17일 현재도 600명대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확진자 수가 쉽게 줄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600명의 확진자 수가 나왔다는 것은 실제 검사하는 검사체 수, 즉 자기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받는 사람의 수는 이 확진자 수의 한 10배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 하루에 검사하시는 분들의 테스트량이 한 6,700명 이상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실제 어떤지 한번 봐야겠는데요. 한 예로 인도에서는 4월 4일에 약 10만 명이 조금 못 미쳤는데 지금 확진자 수는 매일 21만 7천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는 한 100만 명 이상을 매일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고, 그 중에서 많은 비율로 좀 확진자 수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외의 국가들도 보면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급격하게 줄어드는 나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지금 비슷한 확진자 수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대한 세계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나라별로 뭐 사망률과 실제 확진자 수, 그리고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보시면 미국의 경우도 하루에 확진자 수가 약 7만 8천 명으로 나타나서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긴 시작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가 아직은 꽤나 높은 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 화에서는 회사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인데요. 회사명은 주식회사 시젠인데요. 보다의 뜻인 C, 그리고 유전자를 뜻하는 G를 합쳐서 시젠이라고 불려지네요. 설립일자는 2000년도 9월 16일이고, 유전자 분석 관련 기술 및 시약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영위하는 사업은 DNA 또는 RNA 같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분자 진단 시약의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로 이번에 코로나19를 감별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권 상장 여부를 보면은 설립일로부터 10년 뒤인 2010년 9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연결 대상 종속 회사는 8개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에로우 다이그노스틱스라는 진단 시약 및 장비 판매가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에 있네요. 주식의 총수 현황을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발행 가능한 주식 수는 작년 기준 5천만 주였는데 3억 주로 올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석에 따르면 2021년, 즉 올해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을 통해서 이 발행한 가능한 주식 수를 3억 주로, 즉 6배를 늘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최근 자료를 보니까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서류를 보았을 땐 3억 주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때 당시 발행한 주식수는 2,600만 주였고 우선주는 20만 주였는데 다 보통주로 전환이 돼서 이제 우선주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2,600만 주 중에서 자기 주식수가 한 24만 주 정도가 되는데 비율로 보면은 0.92%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작년 기준, 최근까지 유통되는 주식수는 약 2,599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많은 관심을 받아서 그런지 5.73%나 됐고, 삼성전자가 0.25%인 것에 비교해 보면은 정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이 발행 가능한 주식 수를 왜 6배나 늘리는 3억 주로 가려고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젠이라는 회사에서 무상 증자를 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젠의 주식을 10주를 갖고 있는 분이 무상 증자 때문에 10주를 더 받아서 이제 20주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발행 가능한 주식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식 수를 늘려놓고 그 다음에 무상 증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우리는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무상증자란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것을 배웠고, 이 자본 안에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잉여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본잉여금도 있고, 이익잉여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잉여금에 속해져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끌고 가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 자체의 총액은 변하지는 않는데, 여기 이 잉여금에 있는 돈을 자본으로 넘겨서 이 자본금 자체를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무상증자를 그럼 왜 하느냐라고 보시면은, 기존 주주들의 보유 주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10주를 갖고 있는데 10주를 더 준다고 하니 이미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 잉여금에 돈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는 뜻인데, 회사 잉여금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간접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즉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행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시젠이라는 회사의 주요 제품 판매 비율 현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부문이 어디이고 이 회사의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품과 상품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제품이라는 것은 이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분자 진단 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의 경우는 전체 매출의 40%, 해외는 오히려 그거보다 높은 45%를 차지하고 있고, 이 상품과 같은 경우는 국내외를 합치면 15% 정도가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회사의 대부분의 매출은 이 진단 시약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회사가 3년 동안, 즉 2018, 2019, 2020 동안 얼마만큼 K거 기준 연도별로 상승을 했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제품 같은 경우는 각각 국내는 202%, 해외는 112%가 상승했고, 분자 진단 장비가 국내에서는 237%, 해외에서는 29%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이 국내의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치더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자 진단 시약에 포커스를 맞춰서 회사를 분석해야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실제 생산과 관련된 능력과 실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가의 생산 설비나 특별한 기계 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 능력을 결정할 때 생산 인력이 주요 변수가 된다라고 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캐파와, 그리고 그 공장의 가동률 같은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았는데, 확인을 해볼 수 없어서 그분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분자 진단 시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렇다면 매출의 85%를 차지하는 분자 진단 시약의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업계 현황을 보면은 환자에게 채취한 검체, 타액 같은 거죠. 그거로부터 질병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분자 진단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예방 의학 및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 기술 트렌드로는 리얼타임 PCR,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결과를 알 수 있는 PCR 방법이 있고 멀티플렉스라는 것이 있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하는 기술로 과거에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에 검사를 했다면 이번에는 멀티플렉스와 같은 기술에서는 한 번의 검사로 다양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점차 고도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산업의 특성으로 보면은 고부가 가치 지식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의 진단 기술이 제품화되어서 세계 시장에 인정받으면 지금 코로나19 키트와 같은 것이겠죠. 투자 비용의 수천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약 산업 대비는 적지만 그래도 꽤나 길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했는데 의료산업이라는 게 진단 또는 치료 이 두 축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이제 웰빙 열풍이 불면서 병을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기 진단 맞춤형 치료를 위한 진단이 가능한 분자 진단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것이 시젠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은 분자 진단 시장은 연평균 6.7%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성장성을 보이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외 시장 여건을 살펴보면은 2010년 이전의 바이오 열풍 때와는 조금 다른 본격적인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삼성이나 SK 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헬스케어나 바이오 사업으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는 점차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즉 시젠이라는 회사의 경쟁력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기술력과 사업성, 그리고 고객 확보입니다. 우선 기술력을 보면은 한 번에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 시약 및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DPO, TOC, MUDT 등이 그 시젠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성으로 보면은 이런 기술 등이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감염 질환에 대한 병원체 검사나 약제 내성 검사 등 이런 질병 검사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객 확보 측면에서 보면은 이 기업은 B2B 기업이라서 국내외 대학병원을 비롯한 중대형 종합병원 및 그리고 이 검사센터를 대상으로 이 제품들을 납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 구성 비율 현황을 보면은 천종윤, 즉 대표이사인데요. 대표이사 외에 특수 관계인이 약 31.4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사주가 0.92%, 그리고 나머지 그 밖에 67.66%가 저희가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볼 건데요. 이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선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율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날 수도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시면은 2020년도 비중으로 보면은 재료비와 상품의 매입액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회사는 변동비의 비중이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종업원의 급여가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종업원의 급여가 약 18%,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아 이 회사의 절대적인
비용의 대부분은 재료비와 상품의 매입액에서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재료비와 상품액의 매입액이 몇 년 동안 어떻게 추이를 변화하는지를 봐야지 이 회사가 이익을 잘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품목들이 있는데 19기부터 20기, 21기, 21기가 2020년도니까요. 2019, 2018년도 이 3개년 동안 이런 원재료들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은 위에 있는 것들은 변동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매출이 올라간다면은 이 매출 증가에 따라서 이 원재료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지막에 있는 휴먼 G DNA가 소폭 상승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는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젠의 첫 번째 기업 소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시젠의 재무제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